안녕하세요. IT 리더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2 시리즈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GOS 논란으로 많은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갤럭시 S22 시리즈지만 정말 매력적인 폰임에는 분명하거든요. 특히 S펜의 활용도는 정말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양한 팁들을 알려드릴 테니 구입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구입하실 분들 잘 참고해서 더 멋지게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제어센터에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렇게 내리고 한 번 더 내려서 이런 다양한 컨트롤을 접근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두 손가락으로 한 방에 내리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어센터를 정렬하는 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보면 와이파이, 블루투스 넘겨보시면은 덱스 기능, 스마트 뷰, 니어비 쉐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은 굳이 이렇게 화면을 넘겨서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여기에 정렬을 해 두시면 좋은데요. 정렬하는 방법은 위에 보면은 점점점 있죠. 요걸 선택하면은 버튼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선택하시고 여기서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를 시킬 수도 있고 이 밑에 있는 기능들을 배치를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어비 쉐어를 앞으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꾹 눌러요. 그리고 옆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Always On 디스플레이 설정, 그리고 취침 모드, 집중 모드, 무선 배터리 공유. 무선 배터리 공유가 기본으로 세팅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 사용하신 분들은 이거 누르시고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화면 밝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내리면은 화면 밝기가 안 보이죠?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또 한번 내려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화면 밝기를 계속 나오게 설정도 가능합니다. 점점점 누르시고요. 빠른 설정 창 구성이라고 있죠. 이걸 선택하세요. 그러면은 밝기 제어라고 있습니다. 빠른 설정창 펼쳤을 때 표시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항상 표시를 체크해 주시면요. 완료를 누르시고 한 번만 내려보시면 위쪽에 배치가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빠른 설정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어센터 들어갔습니다. 와이파이를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껐다 켰다만 되는지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부 설정 메뉴로 들어가서 여기서 다이렉트로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리도 마찬가지로 길게 눌러보시면은 설정 메뉴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세한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볼륨 설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볼륨은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가능하죠.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데 요거는 터치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부 볼륨들, 미디어 볼륨, 전화 볼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눌러보시면 위에 점점점 있죠? 이걸 선택해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세부 볼륨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설정 볼륨, 이거는 알림 볼륨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실행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빠른 설정과 비슷한 건데요. 이렇게 아이콘들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만 지원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도 빠른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갤러리를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갤러리 검색이라는 메뉴가 하나 나오죠. 그리고 플레이 스토어를 길게 눌러 볼게요. 그러면 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카메라를 길게 눌러 볼게요. 그러면 동영상, 사진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화 버튼도 길게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부재중 전화 검색, 새 연락처 추가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젯을 설정하는 것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위젯 설정은 공화면을 누르고 밑에 위젯을 선택하고 여기서 위젯들을 선택을 하는데요.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캘린더 위젯을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이 캘린더 부분을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 하단부에 보면 위젯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 들어가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위젯 스타일을 선택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화면 분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인터넷 창이 있는데 밑에 캘린더를 같이 보고 싶다. 이 밑에 보면은 이 메뉴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이런 앱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위에 이 아이콘 표시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분할 화면으로 열기라고 있습니다. 요걸 선택하시면 위에 배치가 됐고 밑에 어떤 앱을 실행할지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앱을 선택해서 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 사이즈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 가운데 부분을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을 눌러 보시면은 위아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교체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화면을 항상 같이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은 플러스라고 보이죠? 요걸 체크를 하시면은 옆에 이 엣지 스크린을 꺼내면은 여기에 추가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그렇게 묶어 놓은 화면을 가져올 때는 이렇게 엣지 디스플레이 가셔가지고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두 개의 화면을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모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입력을 더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럼 가로로 돌려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분할이 돼서 컨트롤을 할 수 있고요. 키보드 모드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위에 보면 키보드 표시가 있어요. 이걸 선택해 보시면은 일반 키보드, 분할 키보드, 플로트 키보드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세로 화면을 볼 때는 또 다르게 보입니다. 현재 가로 화면이 있으니까 분할 키보드가 있는데 세로 화면을 변경을 해보면은 분할 키보드가 사라지고 일반 키보드, 한손 키보드, 플로트 키보드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한손 키보드는 이렇게 사이드로 몰려서 한 손으로 입력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 반대로 입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원래 키보드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원래 키보드를 바꿀 수가 있고요. 플로팅 키보드는 입력한 위치의 키보드를 가져다 두는 겁니다. 여기 선택해서 플로트 키보드 선택하면 이렇게 키보드가 공중에 떠서 이렇게 키보드를 위치를 배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때는 모두 선택해서 일반 키보드로 돌아올 수 있고요. 갤럭시 S22 울트라 같은 경우는 S펜을 이용해서 입력도 가능합니다. 이 점점점 눌러 보시면은 손글씨라는 메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요거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S펜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필기한 거를 문자로 전환해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번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냐?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S펜으로 자기는 입력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위에 설정 표시 있죠? 여기 선택해서 들어간 다음에 손글씨라고 있죠? 펜 인식이라는 메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펜을 빼면은 자동으로 손글씨 메뉴가 나올 수 있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S펜을 뺀 상태다. 그리고 키보드 모드를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S펜으로 입력을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커서 움직이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중간에 글자가 틀린 게 있어서 여기서 글자를 변경하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한데 손가락이 두꺼우니까 정확한 선택이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이 밑에 있는 스페이스바 부분을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마우스 패드처럼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위에 가져다 두고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실수해서 이렇게 지웠어요. 이걸 되돌리고 싶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입력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이 키보드 영역을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전에 지웠던 부분이 그대로 복원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쉽게 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 부분을 복사를 한다. 위에 복사 메뉴가 나오죠? 자, 이렇게 복사하고 그리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 길게 누른 다음에 붙여넣기를 선택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키보드 위에 보시면은 방금 전에 복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붙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글자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도 가능해요. 자, 이거를 복사하겠습니다. 이미지 복사. 다시 가져왔어요. 자, 위에 보면 붙여넣기라고 나오죠? 선택하면 바로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면 PIP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화면을 항상 띄워두고 싶다. 이 메뉴 버튼 누르세요. 그리고 이 화면을 화면 PIP로 띄우고 싶으니까요. 위에 아이콘 부분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팝업 화면으로 보기라고 있죠?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화면 위에 뜬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사이즈 조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메뉴를 실행을 해도 항상 이 화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엔 전원 끄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전원 끄기가 아주 쉬웠는데 요즘에는 이 전원 버튼에 빅스비 버튼이 기본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어떻게 끄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볼륨 하단 버튼하고 이 전원 홀드 버튼을 같이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원 끄기
다시 시작 메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위에 제어센터 메뉴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전원 버튼 보이시죠? 요거 눌러서 전원 끄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끄기 너무 어렵다, 그냥 이 버튼을 전원 끄기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전원 끄기 메뉴로 들어간 다음에 측면 버튼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선택해 들어가면은 현재 이 버튼을 빅스비 호출하기 버튼으로 할당을 시켰는데 전원 끄기 메뉴로 할당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캡처하는 또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이 볼륨 하단 버튼하고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니까 전원 끄기 버튼이 나왔죠. 이 2개의 버튼을 짧게 눌러보세요. 동시에 짧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캡처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 손바닥으로 화면을 옆으로 밀어보세요. 그러면 캡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면은 캡처가 되고요. 반대로도 이렇게 밀면은 캡처가 됩니다.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빅스비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캡처. 그러면 빅스비를 통해서 캡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는 긴 화면을 한 방에 캡처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을 다 캡처를 하고 싶다.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캡처를 합니다. 캡처. 캡처가 됐죠? 이 하단에 아이콘 보이시죠? 화살표 부분을 눌러보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위까지 내려서 캡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캡처된 거는 자, 똑같이 여기서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 보면 붙여넣기가 보이죠? 자, 선택을 하면 아까 길게 캡처한 게 바로 붙여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캡처는 복사의 역할도 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 공유를 쉽게 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카카오톡이라든지 메시지로 보낼 수도 있지만 안드로이드 폰이면은 옆에 있는 사람과 파일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 들어가서 이 사진을 공유를 하고 싶다, 이 공유 버튼 있죠? 요걸 선택하세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니어비 쉐어라고 있어요. 삼성 폰기로는 퀵쉐어 기능도 활용할 수 있는데 니어비 쉐어는 다른 안드로이드 폰도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니어비 쉐어를 활성화 시키잖아요. 그러면 주변 기기 찾는 중이 나옵니다. 상단에 보면은 니어비 사용 중인 기기가 있다고 이렇게 알림이 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요. 자, 밑에 받기라고 되어 있죠? 받기를 선택하면은 자, 이렇게 공유가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녹화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녹화를 하고 싶다. 위에 제어센터로 갑니다. 화면 녹화라고 있어요. 화면 녹화를 선택하면은 소리 없음으로 할 건지, 미디어 소리, 이 스마트폰에서 나는 소리까지 녹음을 할 건지, 아니면은 미디어 소리 및 마이크, 제가 이렇게 떠드는 소리까지 녹음을 할 건지 선택을 해서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 시작을 누르면은 3, 2, 1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녹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가르쳐 주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녹화를 해서 상대방에게 보낼 수도 있어요. 정지 누르면은 영상이 저장이 됩니다. 갤러리에 가보면은 화면 녹화 파일이라고 있죠? 여기서 선택을 해서 녹화된 파일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끝으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구글 화면이 보이죠? 나는 이게 보기 싫다. 그런 경우는 이거 설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화면 오므리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맨 끝에 가면은 구글 디스커버가 있고 밑에는 삼성 프리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서 맨 왼쪽 화면에 배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안 보고 싶을 때는 이거를 체크를 하시고 그냥 나가면은 이제는 그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보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화면 오므리기를 하시고 사용 중을 체크하시고 삼성 프리로 체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맨 끝에 삼성 프리 화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삼성 프리 화면을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하키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오른쪽 이 빅스비 버튼은 길게 누르면은 빅스비 버튼을 실행할 수 있는데 짧게 2번 눌러주면 카메라 기능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른 기능으로 대체를 하고 싶다. 그 경우에는 설정에 가세요. 그 다음에 유용한 기능으로 갑니다. 그리고 측면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서 들어가면은 위에 보면은 카메라 빠른 실행이라고 되어 있죠. 2번 누르기에 앱 열기를 선택하시고요. 원하는 앱을 배정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넷플릭스를 이걸로 이용할 거다.
넷플릭스를 배정했죠. 측면 버튼을 2번 딱딱 눌러주면 넷플릭스가 실행이 됩니다.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 이건 갤럭시 폰에 정말 경쟁력 있는 기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 제어 센터로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 배치해 놨죠. 없는 분들은 아까 알려드린 대로 배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무선 배터리 공유를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은 무선 배터리 공유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럼 뒤집어 둔 상태에서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기기들 있죠. 이런 식으로 올리면은 무선 충전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충전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갤럭시 폰의 매력적인 기능은 이 엣지 디스플레이입니다. 여기에 자주 쓰는 기능들을 배치해서 어떤 화면에서든 이 메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엣지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앱 실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곳에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요, 디스플레이로 갑니다. 그리고 아래쪽 내려오시면은 이 엣지 패널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패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애플리케이션 메뉴만 활성화되어 있는데 라이브 메시지, 사람, 스마트 셀렉트, 태스크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배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자주 통화하는 사람들을 등록해 두면 굉장히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자, 나가면은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화면 뜨고 옆으로 넘기면은 다양한 기능들을 여기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내비게이션 바를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폰처럼 이런 식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컨트롤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까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신 다음에 내비게이션 바라고 있습니다. 요거 선택해 들어가면은 현재는 이렇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 밑에 거 스와이프 방식으로 하면은 화면을 더 꽉 차게 보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화 메뉴 들어갔다 나갈 때는 이런 식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은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느려지는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찌꺼기 정리를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은데요. 디바이스 케어 메뉴로 쉽게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들어가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디바이스 상태를 얘가 확인을 시켜줘요. 좋아요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상태가 안 좋으면은 안 좋다고 표시가 나와요. 지금 최적화를 해주시면은 바로 최적화 과정에 들어가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완료를 하면은 최적의 상태로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더 정기적으로 껐다 켜주는 과정들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위에 점점점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케어라고 있습니다. 요거 선택해 들어가시면 매일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것도 가능하고 자동으로 다시 시작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언제 자동으로 다시 시작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일요일날 할 건지 월요일날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요일을 선택할 수 있고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중에 자동으로 최적화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는 사진 편집 기능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갤러리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을 묶어 가지고 다양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사진을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장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죠. 이걸 선택해 보시면은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만들기 선택하면 하이라이트, 영상, 영화, GIF, 콜라주 이런 식으로 2차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GIF는 이렇게 움직이는 사진을 만들 수가 있고요. 콜라주를 선택하면은 사진을 묶어서 다양한 스타일로 2차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앱으로도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이렇게 기본 편집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조금 더 매력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갤럭시 S22 울트라에서만 만날 수 있는 S펜 활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S펜을 착 빼면은 이런 식으로 에어 커맨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완전히 가리는 에어 커맨드 화면이기 때문에 답답하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심플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설정 메뉴 보이시죠? 요 선택해서 들어가면은 에어 커맨드 메뉴 스타일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선택해 들어가서 컴팩트로 지정을 하시면은 빼보면은 이렇게 심플하게 보이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기능 메뉴들 설명이 안 나와 있으니까 아이콘에 익숙해지면은 컴팩트 모드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S펜을 분리를 하면은 항상 에어 커맨드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S펜을 빼면은 노트 작성을 맨날 한다. 그러면은 매번 이렇게 꺼내고 선택해서 메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S펜 분리시라고 메뉴가 있죠. 요거 선택하면은 에어 커맨드 열기라고 되어 있는데 새 노트 작성,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새 노트 작성을 선택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S펜을 분리를 하면은 바로 메모창이 뜨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 커맨드에 원하는 기능을 배치해서 사용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아래쪽에 추가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 들어가면은 바로 가리개에 넣을 기능들을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는 이 기능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기능을 넣고 싶다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위치 조정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S펜을 가지고도 하키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S펜의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기능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설정에 들어가시면요, 에어 액션이라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펜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카메라 기능이 실행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를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이번엔 디즈니 플러스를 선택을 해 볼게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이 버튼을 길게 눌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디즈니 플러스를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스처를 통해서도 원하는 기능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으로 간 다음에 에어 액션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제스처를 이용해서 기능을 실행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면 넷플릭스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넷플릭스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펜을 여기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를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쓰고 지우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지울 때 이 지우개 눌러서 이런 식으로 지울까요?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래도 번거롭겠죠? 씁니다. 지울 때는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지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쓰고 지우고. 은근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이렇게 일자형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 보시면 다양한 메뉴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거 화살표 딱 누르면 창을 확대해서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줄일 때는 이런 식으로 줄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S펜 정말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들어가시면은 스마트 셀렉트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하는 부분만 캡처를 하는 기능이에요. 이걸 선택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가져오고 싶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놔두시면 이 부분만 캡처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정 삽입을 누르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화면에 뜨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메모장을 켰습니다. 메모장에 이 이미지를 넣고 싶다 그러면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길게 누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끌고 오면은 바로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자도 이미지처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쭉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메모장으로 가져오고 싶다. 이거를 길게 누른 상태에서 가져오기를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텍스트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캡처 쓰기, 이것도 제가 자주 쓰는 기능인데 요거 누른 다음에 그럼 캡처를 하죠. 여기다가 메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웹서핑을 하다가 이 부분 중요해 캡처하고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메모를 할 수 있고 또 원하는 영역만 이런 식으로 캡처 영역을 지정해서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역기 기능, 이거는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CNN 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이 단어가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번역기를 실행을 하세요. 그럼 번역기가 실행이 됐어요. 그럼 이 페이지가 번역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단어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S펜만 올리면 돼요. 뭐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글자를 파악해서 이런 식으로 뜻까지 알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스피커 모양 있죠? 이런 식으로 음성으로도 어떤 발음인지 알려줍니다. 캘린더 손글씨, 요거는 아날로그 감성이 매력적인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손글씨를 이용해서 재미있게 캘린더를 꾸밀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부분에 스케줄을 잡았다. 이렇게 휴가, 그리고 꾸미기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캘린더 속에 S펜으로 쓴 게 그대로 입력된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넘겨도 이런 식으로 계속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랜스 기능도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요거를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작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S펜을 올리면 이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케줄을 보면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다. 글랜스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화면이 작아졌죠. 그래서 다른 거 이용할 때, 예를 들어서 메시지에서 이용할다. 글랜스 기능으로 이렇게 S펜을 올리면 이런 식으로. 괜찮죠? 요거는 위치도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확인해야 되는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런 글랜스 기능을 이용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없애는 방법은 이걸 선택하고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돋보기 기능, 이거는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좋은 기능인데요.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이 글자가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00%까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한테 굉장히 매력적이겠죠? 이런 식으로 S펜을 이용해서 돋보기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S펜 노트 기능의 매력적인 기능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메뉴바 하단에만 고정되어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위치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백을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상단에 배치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중간에도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펜을 사용할 때 내가 자주 쓰는 색상, 펜 종류, 두께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에 들어가서 펜 종류 선택하고 두께 조절하고 요거를 많이 쓴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보면은 별 표시 있죠? 이게 즐겨찾기 표시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면 즐겨찾기한 펜 모양을 바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면 다양한 색상들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색상이 없을 때 맨 끝으로 가보세요. 점점점 원형으로 표시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 들어가면 컬러 세트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최대 4개까지 선택이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4가지 색상 패턴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거고, 나는 이런 색상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어요. 대신 기존에 잘 안 쓰는 팔레트를 없애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 그림에 있는 색상과 비슷한 색상으로 하면 더 감각적인 메모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색상 추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펜을 선택하고 이 끝으로 가세요. 그러면 스포일러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면 X표를 눌러요. 그러면은 이렇게 원하는 색상을 추출해서 메모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와 녹음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위에 이 클립 모양의 버튼을 누르시면은 음성 녹음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면은 음성 녹음이 지금 되는 중이에요. 그리고 메모를 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예를 들어서 뭐 오랜 시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회의 같은 거 하고 어쩌면 강의 때도 이용할 수 있겠죠. 정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녹음이 된 순간과 이 메모에 싱크가 맞춰져 있습니다. 플레이를 하면은 이 메모된 영역을 바로 그 녹음된 순간이 넘어가게 됩니다. 정말 유용하겠죠. 이런 식으로 메모와 녹음을 동시에 할 수 있고, 그 메모한 순간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장으로 메모를 했다. 나는 이걸 S펜으로 넘기고 싶다. 근데 그려지기가 되죠. 그때는 위에 보면 책 모양이 있습니다. 읽기 모드예요. 이거는 S펜으로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 템플릿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점점점 들어가면은 페이지 템플릿이라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어요. 실제 아날로그 메모장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이런 스타일의 메모장을 만들어서 활용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메모 같은 경우 여기 이 줄에 맞춰서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확대를 해요. 또 해주세요. 자, 줄여보세요. 그러면 그 줄에 맞춰서 메모가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손글씨를 쓴 거를 바로 문자 변환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아래 보면은 T하고 펜 모양이 그려진 이미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하고요. 구독해 주세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글로 변환이 돼서 입력이 됩니다. 이미 이렇게 손글씨로 쓴 것도 한글로 변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래 보면은 구름 표시 있죠? 요걸 선택하세요. 이걸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은 선택이 됐죠? 그리고 여기 점점점이 있습니다. 요거 선택해 들어가면은 텍스트로 변환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변환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삐뚤게 썼죠? 이거를 수평을 잡아주는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땡땡땡 들어가시면 수평 맞추기라고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대충의 수평을 잡아주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메모한 것을 항상 고정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구름 표시 선택한 다음에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누르고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예를 들어서 삼각형을 그렸어요. 안 예쁘죠? 요거를 예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을 그리고 끝에서 길게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줍니다. 사각형도 이렇게 보정을 해주고요. 일자도 이렇게 보정을 해주고요. 별도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줍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 잘 활용할 수 있으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